시네마틱 브이로그로 너의 하루를 담아보는 거 어때? 촬영할 이미지에 맞춰 그날의 룩과 분위기를 설정해봐. 상쾌한 느낌부터 쿨하고 시크한 룩, 따뜻한 분위기까지 영화처럼 담기는 나만의 일상. 이제 촬영해봐. 액션! 브이로그는 자신감. 소프트 스킨 기능으로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보는 거 어때? 얼굴이 인식되면 자동으로 피부를 밝고 매끄럽게 보정해줄 거야. 소프트 스킨만 있다면 너의 브이로그 이제 성공적이야. 날씨가 아직까지 폭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럴 때일수록 또 여러분들 여행 떠나고 싶으시죠? 근데 이 더울 때는요, 좀 쾌적한 공간으로 여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좀 빵빵하게 든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바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도 좀 덥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계곡.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방송에 아마 이끼 계곡을 말씀드렸을 텐데 아직까지 이끼 계곡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운 날씨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이끼 계곡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역시 이 촬영 장비도 가져가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좀 가볍게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무거운 장비를 가져가게 되면 좀 여행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무거운 거 가져가야 돼. 결국 뭘 가져가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가져가겠죠. 네, 근데 스마트폰과 이 카메라의 화질 차이는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가 좀 더 좋아요. 물론 스마트폰의 또 이 화질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같은 시간에 이 카메라를 담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떠날 때 이렇게 뭐 컴팩트 카메라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알파 7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E1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카메라는 아마 ZV E1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이로그 카메라 중에서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화질 부분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 화소가 더 중요한 건데 이 카메라 화소가 크면 우선 영상에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의 처리 속도 때문에 오히려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센서 중에서 조금 약간 크롭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ZV-E1 같은 경우는 화소가 1200만 화소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우선 센서 사이즈는 크지만은 그 사진 이미지 사이즈는 또 작지만 네, 영상에서는 얘를 풀로 깔끔하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 화소는 좀 약간 작은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7 S3라는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사진 화소가 좀 작아요. 네. 그러나 영상에서는 거의 뭐 끝내주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내용들을 좀 짚어가면서 오늘 한 1시간 좀 벌써 5분이 지났어. 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브이로그 촬영법. 네, 제 소개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8년차 공간 사진가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남양 성모 성지에서 또 인물 세미나도 하고 또 수중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냈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담기를 통해서 한번 오프라인 세미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네. 그때는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죠. 네. 자,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버님, 최장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 공간이죠. 네, 지금 홍대에서 제가 라이브를 방송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레고랜드 또 전속으로 또 촬영하고 있고요. 네, 또 건축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네, 우선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우선 컬러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곳에서 찍으셔도 되게 이쁘게 담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 공간은 이제 지금 제가 네, 보이십니까? 네, 제가 있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곧 9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제 끝에 네, 거기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제가 개인 유튜브도 하고 또 우리 나중에 또 세상 담기와 함께 또 라이브도 또 다른 분들 초청해서 또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브이로그 끝판왕이죠. ZB-E1입니다. 네, 우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 네, ZB-E1이에요. ZB-E1 같은 경우는요, 저 카메라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가볍고. 네, 그래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브이로그 카메라. 근데 끝판왕이죠. 왜냐면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알파7 시리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센서 있지 않습니까? 요 센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가로 36, 세로 36mm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는데 역시 이 ZB-E1도 풀프레임이에요. 센서가 크죠. 그래서 좋은 게 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진 크리에이티브 룩도 있지만은 네, 사진들이 우선은 선명합니다. 크롭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해요. 그게 장점이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색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감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룩이 나오면서 소니 카메라의 색감에 대해서 뭐랄까요, 딴지 거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초보자 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 색감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시면은 네, 요건 이제 IM 모드라고 해서 제가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감 모드인데요. 이게 이제 영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맞아요. 1번 맞습니다. 야, 이거 뭐 범버님 사진 보고 다 아시네요. 1번 제가 가서 찍은 거고요. 네, 1번 가시면은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컬러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컬러를 여러분들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영상에서 이제 브이로그 찍잖아요. 이거를 찍고 나서 보정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이 색감을 한번 바꿔서 그냥 촬영하시면 그 영상 자체도 그냥 컬러 그레이딩 없이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전 바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 크리에이티브 룩이 없는 바디 같은 경우는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런 색감 모드를 설정해서 또 보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냥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그냥 쉽게 바꿔서 이렇게 색감을 그대로 네,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범버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색감 모드가 정말 쉽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네, 영상 한번 만들어 봤죠. 네. 저희 여기 1번 오사카. 네. 오사카 성 앞입니다. 네. 1번. 자. 자, 일단 라이고요. 네. 네, 저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슉. 네, 저기 멀리 오사카 성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아니면 애플 쓰신 분들은 뭐 저기 뭐죠? 파이널 컷이 있는데 그걸 거기서도 그냥 그냥 컷 편집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요새 모바일 또 이 어플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어플은 블로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유료긴 한데 한번 그냥 결제하면은 그냥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걔가 한 10,000얼마 정도 할 텐데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 어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워낙 많은 어플들이 있어서 네, 또 무료 어플도 있지만은 좀 웬만하면 그냥 저가의 유료 어플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로도 충분히 컷 편집하시면은 이런 영상은 그냥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또 요 한 식구 녀석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콜이라는 우리 햄스터인데요. 얘는 사람을 너무 잘 따라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담기에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 잡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노출 차이가, 이게 햄스터가 실내에서 찍으면 노출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 좀 밝게 찍고 싶잖아요. 그럼 휴대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코리의 꼬리는 되게 이쁘죠. 그렇다면 우선 영상의 밝기를 좀 올린다면은 ISO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ISO를 좀 높여서 찍으려면은 당연히 휴대폰보다는 훨씬 브이로그 카메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귀엽죠, 우리 코리. 근데 이 ZB-E1에는 특이한 하나의 초점 능력이 있는데 바로 동물, 네, 동물 AF 능력이 있어요. 동물도 초점을 그대로 잡아줍니다. 특히 햄스터도 잡아줘요. 왜냐면 ZB-E1 자체가 워낙 최신 AI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 이렇게 정말 작은 동물도 네, 눈, 코, 입을 잘 인식을 해서 특히 눈동자에 초점을 잡게끔 만들어줍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못 잡았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또 요거죠. 네, 요게 지금 ZB-E1에 있는 짐벌 기능이에요. 네, 그 다이나믹 액티브 모드인데 제가 짐벌을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짐벌이 있어요. 이렇게 짐벌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짐벌 보이시죠? 네.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다가 이제 이런 걸 장착을 해서 네,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네, 장비죠. 근데 보십시오. 워낙 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무거운 장비는 그 균형을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 그럼 짐벌 무게만 엄청 큽니다. 그 나중에는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 카메라를 장착하려면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ZB-E1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 정도 짐벌은 충분히 장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켜볼까요? 네. 키면 뭐 지금 카메라 장착은 돼 있지만 이거 막 보이십니까? 네, 카메라가 없으니까 떨어. 네.
아 이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일단 카메라를 단다고? 아 힘들죠 힘들어. 네. 아 빨리 꺼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 짐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유자재로 영상에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헬드가 좀 힘드니까 이런 이게 핸드헬드는 손으로 손각대라고 하죠. 손으로 들고 찍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촬영하는 건데 이런 장비를 또 운영하려면은 또 이 장비에 대한 배터리도 또 추가로 장착하셔야 되고 또 이 장비에서 또 바로 그 실시간으로 왜냐면 카메라 액정이 워낙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액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모니터도 장착해 줘야 돼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씩 장착하다 보면은 이 장비가 정말 거대해집니다. 네, 거대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에 놓고 다니게 돼요. 저도 지금 이거 오랜만에 끝내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그 짐벌 효과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ZB E1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슈팅 그립이란 거고요. 이 짐벌이 아니에요. 슈팅 그립. 우리 소니에서 그냥 제공되어진 그런 슈팅 그립 있죠. 아, 참고로 지금 ZB E1을 구입을 하시면은 정품 등록을 하셨을 때 저 슈팅 그립 있죠. 지금 보시는 슈팅 그립을 그냥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품 등록을 지금 기간 안에 하셔야 돼요. 9월이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선 E1은 이제 전문가적인 색감이 가능한데 시네톤이죠. 시네톤을 여러분들 연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영화 촬영할 때 쓰는 톤들인데 이거를 그냥 초보자분들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이로그 촬영할 때 난 영화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어 하면 바로 이거 쓰셔야 돼요.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ZB E1에 보시죠. 네, 시네톤이 있죠. 네, 오션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흑백 모드도 있고 그냥 룩하고 무드가 있는데 이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럿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럿이라고 아세요? 럿 LUT라고 있는데 네, 요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미어라든가 아니면 그 파이널 컷 이렇게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 보정을 했을 때 럿이라는 이렇게 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색감에 대한 그런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일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적용을 시켜서 그 계속 갖다 붙이기 위해서 똑같은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감독님들이 또 만든 또 색감 럿이라고 있는데 그 파일을 가져다가 또 여러분들 영상에 적용시키면 그 색감을 그대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ZB E1에는 그 럿 파일을 여러분들 카메라에 이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다가 네, SD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 SD 메모리에다가 네, 그 파일을 넣으시면은 이 럿이 총 16개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색감을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도 그대로 보정을 한 상태에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게 E1의 장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ZB E1은 자, 놀라지 마십시오. 네. 아웃포커싱 할 수 있는 이 심도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원터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찍을 때 나 뒤에 있는 배경을 확 흐리게 하고 싶어. 네. 그 다음에 뒤 배경을 딱 선명하게 하고 싶어. 이거를 그냥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한번 누군가 제품 리뷰네요. 제품 리뷰고 아 맞다 제품 리뷰도 그냥 뭐 보고 넘어가시죠. 그냥 나온 김에 자 제품 리뷰 기능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우리 숙제한다고 하죠. 브이로거 하신 분들, 브이로거 분들이 가장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숙제인데 숙제는 뭔지 아세요? 협찬 받는 거예요. 그럼 협찬 제품
자, 이건 2배 텔레 컨버터인데요. 제가 만약 이 2배 텔레 컨버터를 협찬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또 생기겠죠? 근데 이 수익을 받으려면은 얘를 정확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브이로그 카메라 자체가 이 사람 위주로 잘 맞게 되어 있어요. 초점이요. 그러면 제품을 딱 보여줬을 때, 네, 제품을 싹 보여줬을 때 제품의 초점이 잘 안 잡는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 눈에 초점을 잘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품의 초점을 잡으려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초점 때문에요. 펼쳐서 이 제품의 초점을 잘 잡게 이렇게 이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보면 네.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금방금방 잡히죠. 이 제품 리뷰 기능이 있고 이 버튼이 있는데 카메라 뒤편 보시면은 휴지통 버튼이 있어요. 그 휴지통 버튼만 한 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품 리뷰 기능으로 딱 탈바꿈이 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탈바꿈이 돼요. 그럼 편하게 이 숙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색감도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해결하죠. 그 다음에 이 제품 리뷰 기능을 써서 또 숙제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몇 번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내시면은 ZB E1은 그냥 바로 이 금액은 바로 바로 뭐랄까 만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제품 리뷰 기능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이 원 버튼, 이 C1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아웃 포커싱이 굉장히 잘 되고요. 네,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펜 포커싱, 그러니까 뒤 배경도 선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뭘로 한다? 네, 저 버튼 하나로. 얼마나 편합니까? 사진 이론, 영상 이론 필요 없어요. 그냥 원 버튼, 저 C1, 네, C1만 기억하십시오. C1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가 ZB E1에다가 또 줌 렌즈를 장착을 해서 저도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브이로그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크리에이티브 룩 설정. 자,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룩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앵글을 좀 넓게 잡는다. 앵글 잡을 때는 이렇게 뭐 삼각대를 해서 그 제 손보다 좀 위에서 촬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 같은 경우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알아서 맞춰주니까요. 그냥 위에다 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녹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제가 요새 다이어트 식단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전 컷 편집만 한 거예요. 그냥 색감 그대로입니다. 네, 제 손목 보시면 시계 하나 더 차고 있죠? 네. 손이 좀 많이 타갖고 보십시오. 시계 사람들이 제 시계 때문에 저 시계 모양대로 그 안 탄 부분만 보인대요. 네, 제가 오트밀이고 저기다가 우유를 섞어서 먹으면은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칼로리도 어느 정도 칼로리가 좀 적으면서 포만감이 확실히 생깁니다. 네, 우유는 역시 서울 우유. 네, 이 오트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저어서 쟤를 이제 렌즈에다가 이제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데운 다음에 자, 1분. 자, 저 보십시오. 요게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화질 완전 달라지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원이 아니라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 이렇게 져줘도,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요 완전 쥐약입니다. 근데 맑을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어두울 때는요 완전 쥐약이에요. 저희도 조명을 써야 되는 조명 쓰기 좀 힘들죠. 네. 맛있겠죠? 계란 보시죠. 계란. 계란, 구운 계란. 색깔 보이시죠? 네, 열어봤습니다. 초점도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E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점 능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다른 데 맞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요. 네, 고구마, 갑자기 커피. 저 커피는 그냥 먹던 커피. 거기다 물만 좀 부어서 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이게 거의 신기술인데, 네, ZV-E1에 처음 탑재돼서 이게 이제 정말 히트쳤던 네, 기능입니다. 바로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에요. 자동 프레이밍. 지금 보시면은 저 흰색 박스 있죠. 화이트 박스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와이드 렌즈나 아니면 약간 심도가 좀 뭐 얕으면서 좀 와이드 렌즈 아니 표준 렌즈도 괜찮아요. 50mm도 괜찮고 아니면 2470, 2070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한 화각에서 인물을 카메라가 찾아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실제로 녹화가 되거나 송출이 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좌측이 원래 화면인 거죠. 원래 앵글. 거기서 카메라가 알아서 인물의 프레이밍을 잡고 네, 잘라줘요. 그러니까 마치 팔로잉 효과.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 감독님들이 뭐 인물을 네, 영상을 찍을 때 팔로잉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줌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여러분들 방향에서 뭐 좌측에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툭 돌려서 또 줌도 하고 이 기능을 카메라 한 대가 다 하는 겁니다. 그 센서가 풀프레임 센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질 또한 괜찮습니다. 그 센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작정 클로즈업을 해도 영상 파일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동 프레이밍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동 프레이밍 때문에. 원래는 그 FX3라는 그 영상 전문 카메라가 있는데 그냥 좀 비싸죠. 네, 비싼 카메라가 있는데 6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6, 700 정도. 600만 원 중반대. 네. 근데 이 카메라를 안 사고 ZV-E1을 산 이유가 바로 이 자동 프레이밍 때문에. 맞다. FX3도 하나 샀구나. FX3 하나 사고 ZV-E1을 네, 추가로 샀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샀어? 그랬더니 이거 인건비 아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인건비 그랬더니 이걸 잘라주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프레이밍을 클로즈업 해주고 팔로잉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걸 카메라가 알아서 AI가 해주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어쨌든 1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 있죠. 그래서 혼자서 브이로그 하실 때, 혼자서 유튜브라든가 영상 촬영하실 때 이 ZV-E1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자, 이 4K 촬영, 네, 4K 촬영할 때 4K S, 그러니까 I가 있고, 그냥 S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HS가 있어요. 보통 HS 같은 경우는요, 용량이 작아집니다. 네, 용량이 작기 때문에 압축률이 좋은 거죠. H265라고 보셨어요? 코덱이요? 그러니까 압축을 정말 잘해서 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 찍을 때 이 파일 형식, 동영상 파일 형식, 촬영 방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HS 모드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기록되는 영상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얘가 압축을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불러왔을 때
작업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가 정말 고사양이지만은 이 HS 모드를 찍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저 제일 위에 있는 I, XAVC SI 4K라고 제일 위에 있죠. 네, 자, 요걸 쓰면 어쨌든 422 10비트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색감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10비트를 전 추천합니다. 이왕이면 10비트고 8비트는 저는 이왕 찍을 건 저는 8비트보다는 10비트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i 같은 경우는 뭐가 또 장단점이 있는데 i는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뭐가 단점이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용량이에요. 용량이 크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정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 메모리를 쓰셔야 되고, 그렇다면 또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 중간인 저 뭐죠? S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XABC S를 저는 추천드려요. 쟤는 딱 중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어떤 걸 쓸까 고민하신다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에도 이제 여기에 모드들이 있어요. 자, 메뉴, 파일 형식, 네, 이렇게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 HS가 가장 용량이 작아요. 네. 그 다음에 S가 그 다음 4K 기준입니다. 4K 기준에서 네, I가 용량이 가장 커요. 가장 크지만은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충분히 핸들링 가능하다. 자, 요거는 이제 FHD이기 때문에 나는 HD를 쓰겠어 하신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HD는 즉 전체 화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좀 가볍게 풀타임으로 가볍게 찍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큰 파일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난 장시간 동안 그냥 풀타임으로 계속 찍겠다 하시면 그냥 HD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FHD예요. 네, 그래서 이 FHD가 4개가 모인 게 네, 바로 4K입니다. 저는 이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동영상 설정이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10비트가 가장 괜찮습니다. 네, 422. 우리도 보통 422이라고 얘기하는데 422이 가장 네, 화질도 좋고 색감도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설정하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 프레임 속도가라는 게 있는데 보통 4K는 30프레임이에요. 근데 네, 60프레임으로 하시면은 네,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뭘까요? 네, ZP-E1 같은 경우는 네, 120프레임까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업그레이드 되면은 120프레임은 또 여러분들이 그 슬로우 모션도 당연히 120프레임 할 수 있겠지만은 영상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슬로우도 만들 수 있고 또 빠르게도 만들 수 있고 정말 활용도가 정말 좋은데 문제는 용량이 좀 커진다는 게 단점이죠. 네, 그 다음에 센서를 조금 작게, 그러니까 한 12% 정도 조금 축소해서 찍습니다. 네, 조금 작게 찍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센서를 다 쓰지 않고 조금 크롭을 해서 찍는다는 거. 그 점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영상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또 브이로그 하나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 요건 ZB-1 Mark2예요. 네, 컴팩트. 네, 요 카메라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얘는 렌즈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18mm서부터 50mm까지 네, 화각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는 아까 ZV-E1에 보여드렸던 그 자동 프레이밍 기술은 없어요. 당연하겠죠. 네. 자, 요것도 ZV-1 마크2입니다. 자, 이건 이제 차 안에서 찍은 건데요. 어떤가요? 네, 스탠다드. 이 영상 색감을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도 찍을 수 있고, 또 색감도 이렇게. 이게 시네 색감이라서 24프레임이에요. 네, 시네 톤인데 이제 24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로그도 가능해요. S로그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보통 고품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영상 카메라도 영화를 찍어내는 그런 영상 카메라가 있어요. 뭐 알렉스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도 있는데 막 레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카메라는 용량도 굉장히 크지만은 화질 자체가 정말 장난 아니고 개조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영상 카메라를 운영하려면은 거의 뭐 억대로 깨지죠. 억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컴팩트한 카메라에서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색감도 바꿔줘야 되고 뭔가 컬러 그레이딩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걸 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해요. 약간 뿌옇게 찍어서 다개조가 보이는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퀄리티가 정말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ZV-E1 가지고 뮤직비디오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찍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ZV-E1에서 S로그를 선택하시고 촬영하시면은, 네, 이런 약간 그 색상 좀 뿌여요. 화면은 뿌옇지만은 나중에 보정을 할 생각하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과물, 화면에 보여지는 결과물은 약간 뿌옇죠. 그러나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때는 정말 좋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뭘까요? 네, 맞아, 러 파일을 넣고 찍으시면은 또 영상이 또 컬러 그레이딩이 된 상태에서 영상을 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거의 동해 고성 쪽입니다. 네, 고성 쪽 좀 위에 올라갔어요. 네, 바닷물이 정말 맑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이게 좀 원래 그 영상은 좀 약간 뿌였습니다. 뿌연 영상을 제가 보정을 통해서 또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카메라에 있는 영상 색감을 또 제가 연출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ZV-1 마크2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이로그 찍을 때는 우선 무게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ZV-E1에다가 한 50mm 정도 장착하셔도 되게 좋고요. 가벼운 게 좋아요. 50mm는 한 1.4나 아니면 1.8도 괜찮습니다. 1.2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1.4나 아니면 1.8 렌즈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2070G 렌즈나 2470GM2, 네, 이렇게 표준 화각이 포함된 표준 줌 렌즈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번들 렌즈 있잖아요. 2860 번들도 있습니다. 이 2860 번들은 제가 예전에 알파7C를 구입할 때 번들 킷을 구입을 했어요. 네, 이 번들 킷을 구입했는데 그때 렌즈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번들 중에는 가장 화질이 좋았어요. 2860. 그래서 2860 렌즈가 아마 여러분들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컴팩트하면서 우선 화질도 좋으니까 이 가격을 또 무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보시면요. 자, 1850 줌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mm에서 한 1.
1.5배 정도 효과를 좀 이렇게 1.5배의 디지털 줌을 섞으면요 마치 75mm 정도의 화각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단 선명한 이미지 줌 기능을 반드시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8mm에서 75mm까지의 화각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용 범위예요. 여러분들 영상 찍으실 때 이게 가용 범위니까 실제로 뭐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화각입니다. 네, 선명한 이미지 줌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질이 나쁘지 않죠, 맞죠? 물론 ZV-E1보다는 당연히 풀프레임 센서니까 그거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컴팩트 카메라에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휴대폰하고는 비교를 못해요. 워낙 좋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 휴대폰이 이 정도의 화질이 나온다면은 아마 이 ZV-E1 마크 2, 이 원 계열은 더 상향되지 않을까, 더 좋은 카메라가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mm 환각에서 또 1.8의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이드에서 아웃포커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보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드에서 18mm에서 1.8 조리개를 가져요. 좀 밝습니다. 밝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AF라고 해서 컨트라스트 AF와 위상체 AF가 결합이 돼서 초점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를 보세요. 인물을 봤을 때 초점을 정말 잘 잡죠. 눈동자의 초점을 정말 잘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브이로그 찍을 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여도 그냥 사람 얼굴을 계속 따라다니고 눈동자를 잡으면서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치면 이제 어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이 카메라는 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겠죠. 그 다음에 ZV 또 원마크 2의 또 장점 하나 또 보여드리죠. 자, 이 나사 홈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나사 홈 보이십니까? 나사 홈 자체가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좌측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반대편은 배터리 그 뭐랄까요, 배터리 함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저 상태를 설치한 상태에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ZV-1F에 있던 그 기능이었는데 당연히 ZV-1 마크 2에도 요게 그대로 탑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액정을 펼치면은 무게 중심이 맞기 때문에 액정을 닫고 찍으시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럼 균형이 좀 오른쪽으로 쏠려요. 자, 제가 좀 예를 들자면, 자, 이게 짐벌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한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이렇게 쏠립니다. 그럼 반대쪽에 액정을 펼쳐서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삼각대 나사홀이 돼 있어서 저희 배터리 장착, 그 다음에 메모리도 저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도 뭐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게. 이게 제가 예전에 샀던 저울인데 무게 보십시오. 무게가 장난 아니게 가볍죠? 그래서 무게가 292g이에요. 292g. 이게 이제 배터리를 빼면 더 가벼운데 배터리를 다 넣고 하면 292g입니다. 자, 그 다음에 ND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ND 필터는 이거 돈 주고 사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렌즈 앞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필터를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노출이 어둡게 들어오겠죠. 빛을 조금 차광시킬 수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2470은
뭐 그렇다 쳐도 자 이렇게 85mm 뭐 이런 렌즈 있잖아요. 이런 렌즈 보면은 1.4 조리개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워낙 밝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도 그 다음에 IS를 정말 낮춰도 1.4로 찍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카메라를 1.8로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찍죠? 너무 밝아서. 그럼 조리개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8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뭐 2.8이다 그러면 난 1.8로 찍어서 약간 배경을 조금 아웃포커싱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은 셔터 스피드가 또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죠. 더 어두워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ND 1000 뭐 이런 필터가 필요합니다. 영상 찍을 때. 이런 밝은 렌즈 쓸 때. 아니 조리개 올려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ZB-1 마크 2는 그 필터가 카메라 렌즈 안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 비싼 필터가. ZB-1 마크 2가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D 필터를 켜고 찍으면 필터가 싹 들어옵니다. 앞으로 싹 가려지면서 보시다시피 원래 이 정도 밝기였는데 싹 어두워지죠. 필터가 갑자기 딱 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ND 필터가 중요하다는 거. 특히 브이로그 찍을 때도 ND 필터를 쓴다는 건 낮에. 네. 그 다음에 이거 음식 촬영 이거 빼놓을 수 없는데 네, 넘어갔다. 네, 요거네요. 네. 가장 와이드로 찍었을 때 5cm까지 접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5cm까지 접사가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접사가 가능하니까 그냥 작은 것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에서 음식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최대한 줌을 한 다음에 촬영하셔도 얘가 15cm까지 한 이 정도까지 15cm까지 줌을 최대한 했을 때 초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사 렌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ZB-1 마크 2는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접사 렌즈도 장착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갔을 때 아니면 브이로그 찍을 때 음식들 찍을 때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품 리뷰 있죠? 이것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좋겠죠. 그 음식이 더 확대가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제가 요거 아까 살짝 넘어왔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셀프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 스킨 효과예요. 소프트 스킨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을 인식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카메라가 이렇게 흐리게끔 만들어서 그냥 약간 메이크업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소프트 스킨입니다. 스킨, 그러니까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영상 찍은 다음에 이 소프트 스킨 효과를 다시 연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료 어플을 또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보정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유료 어플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ZB-1 마크 2 같은 경우는 소프트 스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 자체에서 그렇게 뭐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팅만 해주면은 알아서 인물의 피부가 부드럽게 연출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요. 자, 그 다음에 짐벌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ZB-1 마크 2 E1에서. 근데 ZB-1 마크 2도 이게 돼요. 센서만 작을 뿐이지 ZB-E1에 있는 기능이 잘 됩니다. 제가 저렇게 막 흔들려도요. 네, 영상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많이 없어요. 네,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ZB-1 마크 2도 이런 기능이 있다. 물론 제 지인이 샀던 ZB-E1에는 자동 프레이밍 기술이 있는데 ZB-1 마크 2에는 그게 없다. 네.
그냥 ZTP 원마크도 하나 더 사서 팔로잉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가 좋네요. ZTP 2원을 사야 되겠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색감 기능에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룩은 FL 필름 룩도 있고요. 필름 룩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 영상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모드 제가 많이 쓴다고 했죠. 이건 인스턴트 모드라고 해서 즉석 필름에 나오는 그런 효과들. 특히 레드가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 보셨죠? 우리 본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 그 레드가 눈으로 봤던 레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레드로 바뀌게 됩니다. 뭘로 찍었다? 네, IM 모드. 네, IM을 찍으면 가능하다. 자, SH 모드 같은 경우는 소프트 하이키 모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뭐 살짝 보여드리자면, 자, 네, 렌즈도 이쁘네. 네, 우리 귀요미들. 네, 자 여기서 IN이잖아요. 자, 블랙 앤 화이트 하면 이렇게 되고, IN 그 다음에 SH. 네,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감성 톤을 연출할 때 되게 좋죠. 이게 그냥 색감, 네, 색감을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네, 비비드는 좀 채도가 좀 강하게끔. 근데 이 비비드를 잘못 쓰면 촌스러울 수가 있고요. 저는 캠핑 하신 분들에겐 추천드려요. 캠파이어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난 인물도 찍고 싶다면 비비드 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제가 레고랜드를 언급해 드렸는데 레고랜드의 풍경을 찍으실 거면 비비드 추천드리고요. 레고랜드 안에서 인물을 찍는다 할 때는 비비드 2 아니면 필름룩 IM 모드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 SH 모드는 전 레고랜드보다는 네, 다른 곳에서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추천드릴게요. 네, 이게 보십시오. 네. 아, 영롱하네요. 네. 그러니까 SH 모드 이거 하나로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블랙 앤 화이트. 와, 얘도 느낌 있네요. 세피아 톤. 제가 이번 남양성모 성지 세미나에서 이 세피아 톤도만 찍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모델분들에게는 사진을 못 드렸지만 빨리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SH 모드 네,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뉴트럴 모드라고 있는데요. NT라고 돼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뉴트럴 모드는 색이 다 빠져 있어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컬러 그레이딩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사진 찍은 다음에 나는 색감을 보정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이 뉴트럴 NT로 하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색을 빼는 건 힘든데 색이 없는 상태에서 색을 입히는 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 버튼으로 네, 원 버튼으로 이렇게 아웃 포커싱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뒤 배경이 선명해지고 버튼을 오프하면은 네, 버튼 오프 온 하면은 뒤 배경이 흐려지고요. 오프 하면은 선명해지죠. 온 오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배경 흐려져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보이고 피사체가 한 번 더 누르면은 그냥 배경에 묻혀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슈팅 그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슈팅 그립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연동이 안 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 카메라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블루투스 연결되기 때문에 줌도 바로바로 반응하고요. 자, 보십시오. 저기 페어링 하면 저기 메시지가 뜹니다. 네,
이건 알파 시리즈는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동시에는 안 터집니다. 동시에는 촬영이 안 되고, 네, 동시에 안 눌러져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정도. 네. 이렇게 줌 기능도 있어서 ZTP 원마크트는 파워 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ZTP 시리즈는 이렇게 슈팅 그립을 함께 써도 괜찮다. 네. 돈이 안 아깝다.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마이크는 고성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자동이 있고 전면, 후면 모든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앞에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는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떠들어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 떠들지 않나. 네. 머리 뒷머리에 이제 입이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있어도 어느 정도 네,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하면은 음이 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수음을 할 거고, 전면을 선택하시면 전면 위주, 후면 위주, 모든 방향.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윈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솜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제공이 되어지고, 네, 그걸 쓰시면 바람 소리 같은 거를 걸러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여기 마이크에도 예, 여기 팝 필터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팝 필터. 들리십니까? 팝 필터. 네, 이거 이제 벌집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치, 차, 팔, 예, 치, 파. 네, 네, 이렇게 좀 거센 음들을 제거해주는 필터입니다. 치차름, 파차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걸러서 얘기를 이제 수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돈을 좀 아끼시고 이런 거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브이로그 분들은. 네. 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제품 리뷰 기능은 잠시만 딱 보여드리자면은 제품이 살짝 노출이 됐다가 확 들어가고, 네, 네, 보시면 네, 어디에 버튼이 있다? 단축키가 네, 휴지통 버튼에 같이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모션 효과, 야, 이거 영화에서 보는 거죠. 120프레임, 1초에 120프레임. 영화에서 보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연출할 수 있어요. 아, 뭐 옛날 우리 포카리 스웨트 광고도 있고, 특히 헤어 광고 찍을 때 이 모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분 저렇게 움직일 때도 되게 좋겠죠. 저런 거를 항상 담으시려면은 항상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저런 모습을 이제 그런 거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찍으시겠죠. 제일 아쉽죠. 자, 이 카메라도 시네 컬러가 됩니다. 네. 클린, 골, 클린 오토, 네, 칙 약간 오토, 그 다음에 칙 오션, 클린 포레스트, 네, 클린 골드. 색감들이 다 달라요. 네, 색감들이 완전 다릅니다. 자, 이 시네마 컬러 효과는 ZTP 1 마크2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색감 더 뛰어납니다. 색감이 아니라 화질이 더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브이로그 할 때 이런 영화에서 보는, 지금 벚꽃 시즌은 끝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실 때 이 브이로그, 예, 이 영상들 참조하시고요. 예, 다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보다 작아요. 네, 스마트폰보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보다도 작기 때문에 항상 소지가 가능하고 무게도 어느 정도 가볍기 때문에 브이로그에는 완전 좋은 카메라. 그 다음에 나는 영상 퀄리티를 많이 올려야 돼 하시는 분들은 ZTP E1을 추천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벌 무거워. 네, 이 짐벌은 확실히 한계성이 있고요. ZB-E1 같은 경우는 이 짐벌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려도 흔들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다음 ZB-1 마크2는 이런 짐벌 효과, ZB-E1의 짐벌 효과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은 웬만한 촬영은 가능하고 또 컴팩트하다는 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택은 뭐가 되실 거예요? 네, ZB-E1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ZB-1 마크2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딱 지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ZB-E1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만의 브이로그 카메라를 한번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지났군요. 네, 한 시간 금방 가네요. 그래서 ZB-E1은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알파 7 렌즈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ZB-1 마크2는 아예 그 렌즈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줌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렌즈가 작기 때문에 또 역시 카메라가 또 작기 때문에 더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또 많이 부담스러운 공간에서도 아마 촬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냐 블랙,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화이트는 전문가적인 냄새보다는 좀 일반 관광객 분들의 느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브이로그 찍으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블랙으로 가볍게 되면은 렌즈 하나 조금 더 좀 좋은 거 장착했을 때 제지 안 당하는 곳들도 제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카메라를 어떠한 렌즈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 몫에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 세팅 얘기 이런 걸 좀 했는데요. 다음에도 한번 요거를 편집하는 기술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 때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